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L전자가 작은 배당으로 800원 줬죠. 많은 투자가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작년에도 작은 배당 때문에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이 꽤 있고요. 올해도 연속타를 하면서 나가신 분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돈세형은 8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 제 팔자라고니 하고 저는 그냥 투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 때문에 주식이 상승하진 않습니다. 주식이 현재가가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가격이 싼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가격이 쌀 때는 재매수하는 것도 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L전자 보통주를 77,000원대인가 집중 매수해서 한 3개월 있다가 10만원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13만원까지 상승해서 배가 아팠는데 지금 9만원대 아닙니까? 빠져봐야 7만 후반대입니다. 그러니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돈세형의 30년 노하우는 뭐냐면 주식은 싼 게 가장 큰 호재라는 겁니다. L전자 안타깝지만 돈세형처럼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매우 열받아요. 하지만 싼 게 호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L전자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했다. 새로운 먹거리가 뭐냐? 냉난방 공조죠.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히트펌프가 들어가는데 히트펌프 기술력이 LG전자가 독보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L전자가 기업 간 기업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기술 경쟁력도 있습니다. L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냉난방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L전자 새 먹거리 냉난방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히트 펌프인데요. 모터와 컴프레서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의 냉난방 사업 본격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북미에는 생산, R&D, 보수까지 모두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믿고 설비를 투자를 하죠. 이 히트펌프는 친환경이라 합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이라도 합니다. 화석연료 대비 30%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미국 IRA 적용 대상이라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친환경이고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2B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매력이다. L전자는 히트펌프에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을 지금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탑에 가려고 하는 건데 B2B 사업에서 새로운 냉난방 사업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2B 사업 매출 규모를 보겠습니다. 20년도 13조 원이라고 하고요. 23년도는 24조 원, 그리고 30년도에는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는 못 잡을 거고 잘하면 10조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면 10조 정도면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겁니다. 냉난방 히트펌프에서 왜 L전자가 독보적인 1등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히트펌프에는 모터가 들어가고 컴프레셔가 들어갑니다. L전자는 모터 기술이 1962년도 선풍기 때부터 모터 기술을 기초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모든 거를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모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터 기술은 1962년 선풍기용 모터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전기차 모터도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풍기 때부터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도 기술력이 있고요. 이 히트펌프 들어가는 모터도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는 인버터 모터인데요. 인버터 모터란 뭐냐면 인버터란 속도를 줄였다 내렸다 무조건 쌩쌩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 속도를 줄였다 내렸다 하면서요, 전력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명을 길게 하는 그런 모터입니다. 이 기술력이 L전자가 독보적인 게 있는 거죠. 타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운전비가 낮다. 한마디로 전기세가 별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 와이프가 L전자의 건조기를 사줬는데 전기세가 진짜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저렇게 옷을 건조해 주는데 전기세가 너무 안 들어간다, 너무 싸다. 그게 독보적인 전기세가 질 들어가는 게 그게 기술력입니다. L전자 대표님인데 우리에게 배당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뭐 얼굴 보이는 데마다 제가 욕을 할 겁니다. 24년 신규 투자액은 10조 원을 잡았습니다. 2배를 늘렸다는 것 같고요. 핵심은 뭐냐? 23년 대비 2배를 확대한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L전자를 누군가는 저성장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L전자를 고성장으로 생각합니다. 뭐 배당을 그래서 800원 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받는 거는 성과금은 655% 때려주는데 이 주주들에게는 주식도 안 올랐고요. 그리고 배당도 800원 주니까 열이 받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주식이라도 성장 주면 많이 올리던지, 주식도 많이 안 올랐는데 배당까지 적고 직원들만 배 터지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준환 대표는 많은 반성을 하시고요,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영업이익을 올려서 우리에게 배당을 많이 챙겨주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돈세형 8년 투자해서 이제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내 팔자라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2030년도까지 50조 원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투자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하느냐? 냉난방 공조. 제가 냉난방 공조가 새로운 먹거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장은 이제 새로운 먹거리에 들어갔죠. 그 빌트인은 뭔지 아세요? 빌트인은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북박이 설치형 가전입니다. 주택에 가전이 인테리어처럼 다 북박이처럼 이 가전이 독일 회사, 이런 유럽 회사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L전자가 가전을 워낙에 잘 만들기 때문에 이 빌트인까지 들어간다면 저는 이 빌트인 시장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B2B 사업에 또 이쪽이 B2B 사업이거든요. 빌트인 사업이 B2B 사업 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지면서 그때 가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B2B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L전자는 냉난방 공조 키운다고 합니다. 글로벌 M&A도 추진한다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냉난방 공조 전문업체 2조 원가량 M&A로 인수하려고 하나 봐요. 찝찝한 게 뭐냐면 에어솔루션 사업부, 이게 보수하는 회사거든요. 여기를 분할해서 투자 유치를 받고 이 자금으로 M&A를 한다는데 이게 진짜 주식시장이 상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장 안 하고 LG 마그나처럼 물적 분할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장 안 하고 물적 분할만 한다면 별 주식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L전자가 냉난방 공조를 이렇게 또 키운다는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 LG 마그나와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LG 마그나도 L전자와 마그나가 합작을 하면서 LG 마그나를 창설했거든요. 그러니 이 냉난방 공조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 단위로 매출을 성장시킨다고 하고요.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은 584억, 그리고 28년도는 610억 원이라고 합니다. L전자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월간 차트인데요. 차트를 봐서는 최악의 조건에서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악의 조건에서는 8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네요. 85,000원. 전저점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최악의 조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가장 호재가, 제가 뭐라고 했죠? 가격이 가장 쌀 때가, 주식의 호재는 가격이 쌀 때가 호재입니다. 지금 바닥은 지금
9만 원대가 될 수 있고요. 최악의 주가는 8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 빠져봐야 8만 5천 원입니다. 다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겠죠. 지금까지 많은 실망을 줬는데 주식은 기다리다 보면 무슨 상황이 바뀌면서 호재로 변하면서요, 주식은 상승하는 겁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100조 가는 시대가 오고요. 이노텍까지 하면 20조, 120조 시대가 분명히 2030년도까지 옵니다. 저는 2030년도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 분명히 주식은 느리지만 빨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은 분명히 우상향으로 상승할 겁니다. 배당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도 있겠지만 주식은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 싼 게 호재입니다. 분명히 L전자는 성장하고 있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고점 19만 3천 원을 뛰어넘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왜 주식이 이렇게 나빴나 생각했더니 LG 디스플레이가 한 2조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LG 이노텍은 30% 정도 영업이익이 죽었어요. LG 이노텍은 매출은 늘어났지만 조금 늘어났어요. 하지만 LG 이노텍도 영업이익이 30% 죽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2조 적자가 났습니다. 24년은 어찌 됐느냐? LG 디스플레이는 소폭이나마 잘하면 흑자가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작년보다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어찌 보면 작년에 이 하락이 본인 회사보다는 자회사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에 유상증자도 참견하고 돈도 빌려줬어요. 1조 정도 빌려주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한 5천억 이상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1조 5천억이 투입이 된 거죠. LG 이노텍은 혼자 잘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환경이 좋아지면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도 확실한 흑자로 돌아왔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25년부터는 투자한 공장, 신공장이 많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25년에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L전자 25년부터는 틀려진다. 주식은 1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배당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배당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 구조가 25년부터는 자회사부터 LG전자까지 25년에는 본격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려고 합니다. L전자가 지금까지 실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를 따라 계속 투자하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하여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100억 가자!